이단 사입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적 대응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률 상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종교 편집자문위원 김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대치덜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이 이단 사이비를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현대종교가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현대종교 보이는 팟캐스트 한번 촬영 이후로 많은 분들의 이런 좀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변호사님 나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구독자분들의 평가가 좋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다시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단 사이비를 좀 법률적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자는 이런 취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상식들 또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내용들, 위법한 내용들을 주제를 정해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송의 주제는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307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7조부터 어떤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언급해서 성립하는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언급해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이 있고, 또 출판물로 뭐 이렇게 책이나 기록화된 이제 이런 경우에 성립되는 명예훼손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는 명예훼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조문에서 차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와 조금 다르게 모욕죄라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성립하는 범죄라면, 모욕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적시가 없이 대상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어떤 언급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어쨌거나 이단을 대처하고 사이비를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물론 규정이 된 단체여야겠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지를 않아요. 모욕도 만들 거고요. 근데 대신 그 이단 단체에 소속된 교인에게 저 사람은 이단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보다는 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아, 그렇군요. 제가 좀 취재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교주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시위를 하시면서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을 적시를 하셨어야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요.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 적시가 없으면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명예훼손 사실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이제 정말 명예가 훼손되는지를 검토할 때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 경우는 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요. 위법성을 없애버리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310조인데요.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이것이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된 경우에 언급을 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단 사이비 재판을 하다 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좀 보장받는다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시위를 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격해지셔가지고 때로는 좀 저도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 교주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문구를 이렇게 적시를 하거나 이렇게 뭐 게시판이나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문구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조롱하는 문구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셨을 때 네. 모든 욕설이 다 이제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모욕 자체가 그 대상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또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네. 흔히 하는 그냥 욕 있잖아요. 시로 시작하는 네. 그런 욕들 정도로는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문구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하다. 네. 예를 들어 뭐 정말 사기꾼이라는 말이 네. 그냥 욕설로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사회의 어떤 사실을 또 내포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구체적 사실적 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모욕이 또 될 수도 있어서 항상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이게 명예훼손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된다면은 모욕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피해를 많이 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힘드신 건 알지만 네. 이제 뭐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또 많고 네. 좀 자제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법적 대처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용어가 사실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신학 사상을 설파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대표자나 단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거기가 이단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정도라면 그냥 여기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 같다. 정당한 비판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상 비판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 문제가 많고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서 나중에 이제 이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얘네들은 이단이다. 이건 완전 이단이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단정짓는 표현은 조금 위험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이단들이 억지를 부려서 이단인데도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으로 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단체가 보통 이제 소송을 걸어오겠죠. 그렇다면 이 단체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잘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종교처럼 홈페이지 내에서 이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단으로 객관적으로 또 결의가 나 있는 상태면 이단이라고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위법성이 또 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변호사님 통해서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이게 모욕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맞아요. 흥분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흥분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본의 아니게 밀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약간 현대종교 기자 생활 하고 보니까 밀치는 게 폭행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밀치는 걸 누가 날 밀쳐서 이걸 방어하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정당방위 성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나를 보호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제 시위하실 때 쓰는 문구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건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 내가 피해자인데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경우 생기지 않을 거예요. 미녀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역시달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어쨌든 조 기자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앞으로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더 좋은 주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